UA에서 수주를 했는데 4기에 20조를 수주를 했는데 쌌네요 그때는. 예, 그렇죠. 아니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 네. 근데 지금은 2기에 대해서 24조니까 어느 단가가 올랐죠. 보통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수출이 됐으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다른 국가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네. 수출이 하면 할수록 그들만의 리그에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체코 받아서 24조 받았으니까 야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라 네. 앞으로 다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체코에서도 했었는데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응하는 국가에서도 네. 앞으로 발전하는 국가에서도 네. 체코에서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체코도 UAE에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거의 발주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코도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옆에 루마니아라든지 뭐 네덜란드에서도 발주 줄 때 이거를 많이 참고를 할 거죠. 이 나라가 지은 과거의 원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뭐 예. 하자는 없나 이런 것도 또 보고선 새로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예, 납기의 준수도 잘 볼 거고. 계획은 네. 2022년 3월 달에 체코에서 4기에 대한 발주를 줬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두코바니아랑 테밀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남부에 네. 두코바니아는 지금 4기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밀리에서는 2기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코바니아에서 4기 말고 2기 그다음에 테밀리에서 네. 추가로 2기 네. 그래서 4기에 대해서 원래는 발주를 줬는데 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우선 협상자가 된 거는 두코바니에서 네. 2기에 대해서 24조가 결정이 됐고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우선 협상자 계약서를 안 봤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은 2기에 정도도 뭐 우선권을 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테밀리네도 아직 2기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랑 협상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다. 예, 아직 안 정해져. 근데 뭐 어차피 저쪽에서 2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 뭐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닐 테니까. 예, 체코가 그렇죠. 원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우선 협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선 협상자가 되면은 뭐 거의 수주를 했다, 따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금액이 크고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발주해서 거기서 이제 가격대를 먼저 봐요. 네. 그래서 큰 그림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네.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일정으로 보면 내년 3월달에 본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여러 가지 M&A 할 때도 그렇고 금액이 크고 그 하는 국가들이 많게 되면 이런 네. 우선 협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으로 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거의 뭐 99% 정도는 본계약으로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2022년 3월 달에는 한국의 그 수력 원자력 공사를 이루어진 원팁 네. 하고 프랑스의 EDF죠 전력공사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세 개 국가가 참여를 했는데 네. 기업이 참여했는데 미국은 떨어지고 최종까지도 한국하고 프랑스가 네. 격돌을 하다가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낮게 쓴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납기 얘기했잖아요. 네. 건설도 그렇고 건설도 뭐 3년이니 프렌트 짓는다 3년이니 4년이니 이거는 거의 7, 8년 짓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원전은 그렇게 걸리나요? 예,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네. 납기가 중요해요. 네. 그럼 납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주처 입장에서 납기를 넘게 되면은 네. 자기가 이제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벌금을 내는 거고. 납기를 못 지키면은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거고. 내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있는 거고. 네. 특히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력의 용량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이쯤 되면은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가는데 그렇죠. 이게 국가의 전력이 그 빈트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크나큰 손실이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납기가 진짜 중요한데 원전 2기가 내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이게 납기를 못 맞춰가지고 원전 2기를 아직도 짓고 있다. 내년이 됐는데 아직도 짓고 있다. 그러면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고. 단순히 네. 뭐 플랜트 져서 뭐
단순히 뭐 이게 뭐 석유화학의 플랜트가 잘 안 낸다는 그 순순이 아니라 네. 전기 공급이라는 국가 전력 네, 산업에 크나큰 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납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UAE는 2011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 9월 달에 한 기가 해서 4기가 상업운동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납기를 맞춘 건가요? 네. 정확하게. 물론 국내에서는 지금 26기가 가동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납기의 지원 없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을 잘 지키는군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뛰어난 능력을 제때 맞춰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신한로 3, 4, 5 같이 강제로 중단시키지 않는 한은 제대로 다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격하고 당연히 품질도 좋아야 되고 납기 측면에서는 프랑스보다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EDF 같은 경우는 납기를 좀 못 미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과거에 원전을 짓다가 내년까지 지을게 했는데 그걸 뭐 12개월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단 좀 생각하실 게 뭐냐면 금액이 크면 뭐 방산이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고 뭐 몇십조 넘어가는 것들은 항상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과 납기와 뭐 그런 것들이 품질이 좋더라도 정치적으로 조금 구도가 틀리게 되면은 왜냐면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러시아 수주를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프랑스랑 체코가 아까 말씀드렸지 거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유럽 국가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은 나토 국가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혹시나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측에서는 가격하고 품질과 납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 자체가 1400 하면 1400메가와트, 1000이면 1000메가와트. 그럼 APR은 우리 고유의 표준 설계 모형.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400을 보통 우리의 대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UAE도 하고 지금 짓는 것도 다 1400메가와트로. 근데 이제 이번에 체코에는 1000을 공급한 거군요. 조금 작은 거를 공급한 셈이네요. 그쪽에서 원하는 게 그거였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좀 용량은 작은 대신 그 수명이 뭐 더 긴다든지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당연히 1400보다는 가격은 조금 싸겠죠.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수명은 더 연장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준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뭐 원전 순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건 93기가 운영되고 있고 그 프랑스 같은 거는 60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한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은 당연히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자기 국내는 많은데 수출을 하려고 준비했었고 러시아는 그전에도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생깁니다. 뭐냐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에서 뭘 선언했죠? 얘네들은 적이다. 러시아하고 중국은 공동의 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원전을 수출할 능력도 되고 뭐 가격도 뭐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보 상태가 이쪽으로 적용된 거죠. 그렇죠. 러시아에서 들어오던 가스도 끊었는데 뭐 추가로 원전 수주를 주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원전이 이렇게 부흥의 시대로 며칠 전에 이태리에서도 뭐 SMR로 한다고 뭐 원전 시대로 간다고 한 거는 특히 유럽 쪽에서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아까 가스를 끄는 바람에 내가 에너지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독일은 아직도 반대를 하지만은 뭐 프랑스를 위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동유럽 쪽으로 원전을 다 그 부흥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건데 러시아가 그거에 하나의 그 빌미를 작용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원래 수출 경쟁력이 있었는데 러시아 탈락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자연스럽게 탈락되고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서도 원래는 5국가 정도가 격돌할 거라고 침공하기 전에는 다 예상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러시아, 중국이 빠지면서 세 나라가 남은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가 경쟁하는 구도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도 커지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기는 됐죠, 거의.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8개에 대해서 2030년 그게 뭐냐면 이제 계약하는 거. 네네. 계약하는 거. 아까도 2029년부터 체코는 착공이 돼서 2030년에 완공되니까 네. 계약하는 거를 앞으로 8기 더 하겠다. 왜냐면 그런 에너지 안보 시대를 접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면서 네. 한국, 프랑스, 미국하고 결돌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가격이나 품질, 그다음에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10기 이상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짤 때는 이제 저 나라에서 한 5개 나오겠구나, 저 나라에서 몇 개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그렇죠.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짤 텐데 2030년 이제 6년 남았으니까 8기면 1년에 1기 이상씩은 그렇죠.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통은 원전은 1기만 짓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뭐 신화로 3, 4, 5기, 고리 1, 2, 5기 같이 2기씩 져요. 그러네요. 왜냐면 1기 짓는 것보다 2기를 바로 옆에 짓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절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 2기씩만 해서 1기 짓는 건 거의 없고, 1기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기씩 나올 수 있는 2기, 4기 이렇게 가는 거군요. 짝수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쵸. 2030년까지 10기가 간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익 배수보다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로 본격적으로 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UAE 거만 있었는데 네.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뭐 그런 것들이 루마니아 그런 것들이 수주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수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수출 기업이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식품 업체들 라면 만드는 회사들 다 내수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막 라면이 외국에서 잘 팔리니까 지금 그렇죠. 주가가 좋았던 것처럼 네. 내수에서 라면 팔다가 매운 라면이 뭐 이제 회 쪽으로 많이 팔리니까 그 지역적으로 넓혀진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의 배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군요. 옛날에 이제 초코파이가 국내에서만 팔다가 뭐 중국에 판다든지 그쵸. 베트남에 팔면서 지역적으로 확장되면 그 인구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배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요. 예.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뭐 탈탄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전이 주목받기도 하고 AI가 굉장히 또 요즘에 뭐 모든 것의 화두이기 때문에 또 전력 소요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뭐 원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이제 뭐 러시아와의 갈등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유엔에서 모여서 네. 뭐 2050년까지 탄소 감축을 한다. 네네. 그래서 뭐 2015년부터 파리 기후 협약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맨날 제출하면서 기후 협약, 유엔 기후 협약 조약을 매년 열립니다. 그런 회의들이. 그런데 그 전까지는 원자력을 약간 타부시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28차 기후 협약이 열렸었는데 유엔 기후 협약이 열렸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변화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22개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뭐 일본 등등 22개 국가가 뭘 좋아했냐면 원전의 지금 설비 용량을 2050년도엔 3배로 늘리면서 탄소 배출에 공헌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원전의 원자도 끝내지 못했는데 매년 11월 아니면 12월 달에 유엔 기후 협약이라고 회의가 열리는데 28차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고 최근에 3월 달에 유럽에서 EU에서 또 열린 유엔이 아니라 EU 뭐 원자력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거기서도 원자력을 좀 부응하자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미국에서 어드밴스법이라고 해서 원자력의 발전에 대한 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 그동안에는 약간 타부시 됐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거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자력뿐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부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발주를 주는 네. 그런 거를 할 거라 보는데 발주가 준다고 그래서 2022년 3월달에 발주 줬다고 그랬잖아요, 체코는. 그럼 앞으로 한번 2, 3년 좀 해서 이제 우선 협상자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럽 지역에서. 그럼 유럽 지역이 왜 지금 부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자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엄청 수출을 하면서 한때 수출 금융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런 면은 없나요? 이거는 당연히 있죠. 금액이 큰 거는 수출 금융을 다 해주는 겁니다. 미국도 수출하려면 수출 금융을 다 해주는, 우리나라가 무기 살 때 미국에서 수출 금융을 해줍니다. 뭐 F-35도 다 우리가 안 해주는 것 같지만 다 해줍니다.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뭐 이거 금융에 이렇게 한도가 닫혀서 뭐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남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금액이 커도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저리로 수출 금융을 해주면서 돈을 이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기니까 뭐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에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계약 맺을 때.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이 된다고 보면은 그 탄소 배출 감축 측면에서 원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정책을 필 거고 그다음에 어드밴 스법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저거 체결을 한 거고 타부시하진 않다. 근데 탄소 배출 측면에서 그러면 트럼프 측면에서는 왜 원전을 좋아하냐? 좋아해요, 그쪽도? 그쪽도 좋아하는데 뭐냐면 아까 말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트럼프. 그러면 특별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원전 산업은 그냥 좋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원전에 대해서 트럼프 쪽이 아까 이제 일자리 창출 측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 측면에서 바이든은 바라보는 거고, 여기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더 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짓는 것도 빨리빨리 져라. 왜냐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하니까 그런 측면이랑 그냥 단순히 탄소 배출만 감축하는 거 측면이랑은 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더 원자력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 원자력 발전이 많이 되면 경제가 성장된 데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이 더 부응 정책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SMR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제 큰 원전을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드는 건데 당연히 어렵죠. 큰 원전으로 만들어서 작게 만드는 건 어렵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설계가 들어가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4천억이라는 예타 면제로 해서 ISMR, 혁신형 SMR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다 모여서 한 6개, 7개 기업들이 모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이 주축이 돼서 우리 설계하는 업체 주축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고 2026년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표준 설계 인증을 2028년도에 하면은 그 다음에는 2032년까지는 상용화 모델을 만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4천억을 들어서 설계. 표준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속도면 뭐 어느 나라보다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SMR의 시대는 2032년 이후부터 2040년까지 지어지는 대부분의 그 원자력 발전은 SMR이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2050년까지 가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우리가 또 SMR의 수출에 또 그 혁신으로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뉴스케이 파워가 최근에 주가 엄청 50%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원자력이 활성화될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뉴스케이 파워도 잘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기조적으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30년, 32년 이후에 펼쳐진 시대에서 뉴스케이 파워도 잘할 거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잘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 체코 원전에서 24조 수주를 하면서 현재 먹거리 이미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잘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SMR 시장이 열리게 되면 미래 먹거리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죠? 예, 예.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 이상원 애널리스트 모시고 원전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